그 특무부대 자체는 원래 미 군정기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미군 방첩대라는 여기가 이제 그 기무부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여순 사건 관련된 사람들을 수사를 하고 본 군법에 의해 넘겼고 한 며칠 만에 1000몇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죠. 고문이었고 5.18 상무충정작전 이후에 이제 이 정교사나 이런 데 상무대 영창이나 이런 데에서 했던 수사하고 거의 같은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군 차원에서 특권을 주도를 했다는 것이 이 특무부대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라든가 이 이후에 이제 숙군 국내에서 자해 천황의 사람들, 군인들을 속아내는 작업들을 전개를 했던 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봐서는 군의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특무대나 아니면 헌병대나 이런 데는 다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을 때는 정보부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군검정 합동수사본부가 설치가 되는데 그 본부장을 군에서 한다. 일반적으로는 뭐 국내 오해를 적발을 한다든지 군사 안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 애매한 부분들이 정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까지 수사를 한다라는 게 있었고 군 내에서 자신의 이제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특무부대가 모든 걸 장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 수사기관이었던 군수사기관인 헌병이나 아니면 민간의 수사기관이었던 경찰들까지 통제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다그치게 됩니다. 안영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그 특무부대가 양성을 한 이중간첩이에요. 이중간첩인데 이 사람을 1심이 한 2심부터 재판정에 등장시켜서 정공함이 간첩이다라고 뭐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이제 총 맞아서 공정용에서 근데 이 1시간 뒤에 시신이 옮겨집니다. 그 건물에는 통합병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보안사령부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전 부대원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첩보를 인지를 해가지고 원자에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치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계엄령이 10월 27일에 선포가 되면서 그 이전부터 있었던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됩니다. 대한사령부의 상상자가 부대원들을 이끌고 가지고 중앙정보부를 정말로 수배를 따라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은 대통령을 시해한 시기관이다, 시해 집단이다, 전부 대가리가 그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접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학가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제일로 열심히 움직이는 조직 중에 하나가 중앙정보부였습니다. 남친서 제기합니다. 5월 10일 날 당시에 2차장이었는데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미 전두환은 4월 달에 중앙정보부 서리로 정보부장 서리로 임명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중앙정보부장 서리는 전군 주요 주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관대한 사람은 손수기 사령관이 관대를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백지 결의안을 통과를 시키고 그날 저녁에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군에서는 정치활동 금지시키고 언론 통제하고 민간 사회를 통제를 합니다. 친군부는 이미 2월 달부터 특전사나 후방에 있는 출병부대 훈련을 다그치고 있었고 정보기관으로서 기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게 보안사령부나 보안부대의 특징이에요. 기본적으로 505 보안부대는 보안사령부에 직접 보고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또 각 처별로 사안에 따라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올라온 보고를 사령부가 맞춰서 정보처라든지 보안처라든지 대공처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나눠주는 형태들로 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보안과 정보과 대공과 그리고 전교사를 비롯해서 31사단이나 아니면 목포에 있는 부대나 여기 송정리의 보훈부대나 이런 데 각 부대에 보안관이 존재를 했었고 또 하나는 어디가 있었느냐면 금남로 제일은행 자리가 3가죠. 지금
3가인데 그 앞 건물에 금남로 보안 분실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의 사실을 가지고 노태우를 만나러 갔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합동수사본부의 치안본부 조정관이에요. 말이 조정관이지 경찰을 통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양반이 어디 출신이냐면 광주 일고 출신이에요. 광주 출신. 전두환이 애지중지하던 인물인데 5월 19일 날 15시에 당시의 보안사령부 정부처장으로부터 시내에 가서 임무를 부여받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광주에 도착해가지고 시내로 광주시 사동이면 사직공원 뒤쪽 아닌 서영교에 근방일 겁니다.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시내를 왔다 갔다 했고 주요 상황에 대해서 뭐 특수임무 이거는 이제 보안사령부에서 나온 건데 5월 23일자예요. 이 양반이 무엇을 했는지 쭉 보다 보니까 505 보안부대원들하고 시내에서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남 도경의 정보과 정보 이계정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세계 정보들을 통합 지휘를 했던 것 같고 24일날 광주 시내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상부 충정 작전이 끝난 뒤에 도경에 들어와서 도경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 일을 그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6월 초순경에 상경을 해가지고 날짜를 특정하기는 힘든데 대강은 한 6월 8일경에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하고 이 앞에서 광주에 대한 종합 보고를 한 걸로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7명 정도가 시내로 장입했는데 정보 요원들이라 정확한 임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경조 이 양반은 나중에 왔어요. 합동수사본부 부국장입니다. 어느 보안부대원장 하다가 그래서 여기가 광주 전남 합동수사본부 수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녹화사업이라고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을 해가지고 프락치 활동을 시킨 적이 있어요. 보안사령부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이걸 기획하고 실무 책임자는 누구야 되냐면 전남 합수단에서 만났던 광주의 505 보안부대 대공과장이었던 서희남 중령하고 같이 합니다. 김성한 통화도 했고 상황을 계속 시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 나경택 당시에 전남매일신문 사진 기자 하셨던 나경택 선생님이 기억하는 필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거의 모든 그 기자분들한테 필름을 회수해갔던 인물로 추정이 되고 돌아가신 김영택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고대 ROTC 출신이라는 당시에 시민군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을 감청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던 것 같고 공수부대원들은 그냥 들어가서 정찰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 시내에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편의대는 많았어요. 각 부대원들 전교사에도 있었고 31사에도 있었고 각 공수 여단에도 있었는데 보안부대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26일 날 홍대령이 뭘 요청을 하느냐 하면 광주시청에다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게 외국인들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외국인 23명 사실은 한 300여 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주 시내에 있어가지고 연락된 사람들 이렇게 23명은 오산기지로 소개를 시켜요. 또 홍성률 대령이 광주 시내로 침투를 할 때 길 안내라든가 부대원들 소개한다든지 이런 것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고 또 한 사람은 사동 불광에 있는 식당 주인인데 이 양반이 이제 또 저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보안 부대원들이 자주 가는 식당 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자체 정보 수집과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첩보 자체 수집도 하고 전교사나 경찰, 전남도경, 행정기관, 시청, 구청, 또는 검찰청까지 민간까지 해서 실시간으로 첩보를 수집했던 게 1차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홍성률 대령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령관은 다양한 채널, 일단은 보안 참모장이 있고 각 차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파견한 최해섭이라든지 홍성률이라든지 최고위급 간부들이나 보안부대에 정식적으로 올라온 부대들을 통해서 안 받았을 리가 없겠죠. 모든 총소리가 났기 때문에 모든 부대가 다 알아요.
인지를 했어요. 심지어는 동부청, 광주시청, 전남도청도 아는데, 그리고 피해자가 누구였고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아는데 오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고를 올려요. 반대 4개 파출소 데모대가 서지했던 것으로 보아 데모 병력에게는 실탄을 미지급호, 경계 병력만 1인당 10발씩 분출, 장교와 통합보관포 있을 뿐 아니라 5월 19일 발포 사실은 전무하였음을 감안할 때 보교생은 특정 데모 세력에 의해 무성 공유청으로 사격됐다. 완전히 이거는 시나리오를 다시 쓴 거죠. 계림동 로타리에 있는 동원빌딩 앞에서 장갑차에 타고 있던 공수부대 장교, 11공수부대 장교가 발포했다는 사실을 알고 누가 맞았다라는 것까지 알면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조작해버렸어요. 외국식으로. 5월 27일 이후에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사체 검안위가 열려요. 그러니까 시신이 있고 그 시신에 대해서 검찰이 아니라 그 광주 시내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검안을 합니다. 투검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시신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공산대 레지던트였어요. 이분들의 주장은 마지막입니다. 이게 뒤바뀌어요. 두 분이 시민들의 희생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는 방향으로 했던 것이죠. 폭도와 비폭도로 분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분류가 되었었습니다. 어쨌든 유영선은 누구냐면 유소영이라고 당시에 조선대 의대 학생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의사 선생님 하고 계신데 문근영 배우 문근영의 큰이분입니다. 이분은 5월 21일 날 전남도청 앞 발포에서 사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조작이 되느냐면 유영선이라는 분은 저기죠. 동생이었어요. 유학생 주제의 동생이었고 유소영은 좌파였고 좌파 찾으러 나갔다가 시내 상황을 보고 시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여했다가 5월 27일에 희생이 되었는데 나중에 되면 습격 사건의 주범으로 조작이 됩니다. 그 뒤로 수사단은 이렇게 됩니다. 최경조 서인함 라인이었는데 전남 수사단이 처음에 출범할 때는 이쪽에서 있는 사람들만 하는데 워낙에 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되었었고 최초는 33명에서 나중에는 47명으로 바뀌게 돼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바뀌어요. DJ 추종 세력의 음모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됐고 이런 내용이었다. 이 책에도 나왔고 되었다. 근데 7월 15일 되면은 보안사령부에서 그러니까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1980년 1월 23일 개정이 되는데요. 설치와 임무, 즉 임무와 권한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서는 사실은 이 정보기관의 그 수사나 이런 것들 민간인 사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지 78년, 79년 1월인가요? 그때쯤 이제 그 박정희 당시 그 대통령이 그걸 금지를 시키는데 그게 지금 80년 1월 23일에 셀것이 들어옵니다.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 이게 뭐냐면은 군과 관련이 있는. 근데 군과 관련이 있는 상황이라 개헌파에서 군과 관련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모든 사안이죠, 사실상. 79년 그 다음에 1년 그 사이에 사실은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개헌법에는 합수본부라는 직제가 없습니다. 개헌법에는 그 정확히 그때 이제 1940년대에 만들어진 개헌법이 있죠. 그 개헌법이 1981년까지 개정이 안 돼요. 개헌법 그때 개헌법에는 그 직제에 이런 직제가 없습니다. 합동수사본부라는 게. 그것을 그 흔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81년 12월 19일에 개헌사령부 직제가 개정이 됩니다. 제7조에 합동수사기구라는 조가 뛰어들어와요. 19년 10월 27일, 그러니까 11.6 바로 다음날 개헌공고 제5호예요. 여기서 어떤 그 공고가 나냐면은 아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헌사령부 내에 합동수사본부를 지방개헌사무소, 즉 개헌분소에 합동수사단을 설치 운영한다. 그리고 1.
개헌법 제16조에 규정된 범죄 및 포고령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그리고 둘, 중앙정보부법 및 대통령령 제5112호 등등 해서 이런 업무 수행.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정보 수사기관, 검찰, 군검찰, 중앙정보부, 경찰, 헌병, 보안의 업무 조정 강도. 네 번째로, 기타 개헌 사령관이 지시한 특수사건의 처리. 그래서 사실은 개헌법에 의해서 개헌법 직제에 있지 않는 느닷없는 조직이 개헌공고 제5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미 유명무실화된 중앙정보부 정보부의 역할을, 그 임무를 합동수사본부에서 대신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모든 정보 수사기관의 그 총괄하는 역할을 합동수사본부가 하게 됩니다. 이미 그 전에 이를테면은 그 과거의 법률이 허용하는 데에서 최대한의 재량을 통해서 상황을 만들었고, 그 상황 속에서 이런 80년 1월에 있었던 이 그 보안사령부 부대령을 바꾸는 이런 노력까지 치밀하게 함으로써 사실 그 모든 그 기관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실질적인 법률적인 백업들을 상당히 돈을 들여서 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에서는 또 우리가 명확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발포 명령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전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첩보에 의존을 하거든요. 정보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적이 누구고, 그 적의 정황은 어떻고, 그러면은 그 적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는 게 결국에는 정보, 첩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5.18과 관련해서 발포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적으로 특정해버렸다는 문제가 있어, 우리를.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 그 단편적인 정보들을 잘 맞춰서 이 모자이크를 잘 만들어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지 않으면은 좀 생각보다 그 변죽만 올리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우려도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추가로, 사실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노영규 선생님의 발표를 좀 이렇게 좀 백업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런 보상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렸고, 실제 현장에서 그것을 감당했던, 관장을 했던 그런 조직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 많은 주목하지 않아왔는데, 광주 505 보안대가 그야말로 그 최첨단에서 그 역할을 수행했음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505 보안대의 활동과 역할을 밝혀내는 것이 그동안에 밝히지 못한 진상규명을 밝히는데 핵심적인 그 키가 많이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05 보안대를 길게는 여러 달, 짧게는 며칠 거쳐간 것이기도 합니다. 진상규명 관련해서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꾸준히 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505 보안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또 수집해서 이 부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는 밝혀질 수 있도록 그런 기울이는 생각이고요. 참고는 지금 안동에서 생활전선을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안동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와 관계하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타면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두 분은 사실 오늘 이제 저도 처음 뵙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오늘 이제 인사를 나눴습니다. 5월 당시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조금 이따 이제 두 분 본인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대한항공에서
하면서 제가 좀 하고 이 상사가 그래도 그 이삼자 선생님께서 이야기 좀 쉽게 풀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그래서 이제 밖에 이제 그때 휴일이 걸려가지고 갔더니 광주에서 어떤 젊은 덩벌 되신 분이 와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럼 이렇게 같이 힘을 한번 합쳐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분을 따라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나주에 오니까 장감차 이런 데서 사격을 막 하더라고요, 밤에. 버스가 한 30대가 이제 광주로 오려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해버리니까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네. 같이 이제 버스 타고 올라와서 트럭 타고 올라와 왔다 갔다 하면서 영암에서 해남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구만. 청주에서 오셨네요. 예. 저는 이제 강목 같은 걸 시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총칼로 다 우리 문역자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누가 안 잡아갑니다. 걱정 마시고 의료 같은 경우 한 10여 년 동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도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항상 두렵고 해가지고 그냥 보호청에서 준 그 표지판도 차에다 안 달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전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한 번도 꺼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보호를 관련한 이야기. 뭐 친한 이해해 준 사람 같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이렇게 아픈 마음을 들어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고, 갈등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말을 안 하죠. 그 시간만 지나면 된 줄 알았는데 하루 이제 또 학교를 갔더니 스피커에서 교장실로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학생을 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기를 찾기 위해서 그런다. 협조를 해주면 고맙겠다고 해가지고 해남 경찰서가 제장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주면 보내준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일단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이제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차 타고 왔어요. 보안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내고. 혹시 이제 지금 알고 보니까 보고 보안됐다 이 말씀. 네. 혹시 보안대에 관한 뭐 기억 있으시면? 여기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가면 이제 무조건 뭐 때리죠. 뭐 군인들이 뭐 이렇게 원사폭격 뭐 이런 거 하고 또 강목으로 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리고 그래가지고 뭐 꾸미고 그런 거 없이 무서워서 그냥 다 얘기했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럼 뒤에 한번 돌아보실래요? 뒤로 한번 돌아보시면 그런데 저곳으로 좀 가셔서 끌려가셔서 붙들려서 좀 조사를 받으신 건데요. 혹시 기억은 좀 안 나실까요? 저 건물 지금 지하로 내려가시면 그냥 이렇게 땅만 보고 가죠. 지하로 내려가시면 그랬더니 뭐 이런 탁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그동안 조사 받았던 거 얘기를 하라고 맞냐 안 맞냐 내가
처음에는 이제 그 아닌데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좀 이게 처음에는 그냥 나올 줄 알고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갈수록 이게 무거워지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계속 얘기를 말을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어요. 거기서 며칠 혹시 며칠간 계시는 거기서는 이제 잠깐 있다가 이제 왔어요. 그 조사만 받으시고 지하에 내려가서 조사만 받으시고 이제 하루 정도 있다가 들어갔다고. 그때도 지금 상무대로 이 상무대 영창이 아직 있을 테니까 상무대 영창에서 계셨어요. 술탕 안 해봤어요. 술탕 안 하고 그거 좀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시 영암과 해남 이쪽에서 이제 광주에서 그 20일날 집단발표 이후에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그분들하고 좀 만나가지고 지금 무장 시위에 참여했던 그런 이제 상으로. 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기본 남원이고 제 직장이 이제 그 영암에 있었어요. 그때 그 대동공사하고 거기서 이제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5월 그때가 18일이 아마 그 초파일 됐을 그 초파일 도갑수 쪽으로 놀러 갔어요. 놀러 가는데 이제 내려오니까 그 버스가 한쪽 오더라고요. 거기서 청년들이 내려요. 성인들이 내려가고 지금 광주에서 시민들이 죽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광주로 가야 된다 하라고더라고요. 버스를 일단 버스를 일단 탔죠. 내려가고 그러고 이제 또 합수해가지고 이제 그 가까이 이제 그 2, 3, 4씩 같이 되겠어요.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그때 하고 이제 아주 성전 시설을 가고 그 무기고를 이제 가가지고 무기를 꺼냈어요. 또 그러고 또 내려가서 이제 그것도 옥천지서가 나오는 거고. 그것도 또 이제 기록상으로는 총 50정을 또 돌라고 되다고 다쳤거든요. 그냥 그러고 이제 시위를 하고 댕겼죠. 그리고 이제 저보다 광주 올라고 했는데 광주를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21일인가요? 집단법 그날인가요? 21일 사건이 가는데 네, 제가 그때 영암에 있었어요. 도갑사 이제 가셨죠. 네, 도갑 놀러 갔죠. 그때.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좀 쭉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그때 말로 이제 아니 잡혀가면 뭐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월출산 도갑사 그쪽 이제 그쪽으로 이제 산에서 숨을 지내기도 하고 또 이제 밤 되면 또 내려오고 일단 안 잡히니까 그리고 이제 이맘때니까 그때가 그냥 고구마도 나오고 산에 가면 이제 뭐 밭에 가면 고구마도 캐서 떠나가 시끄 먹기도 해보고 그러고 일단 안 잡혀갔다고 피 댕겼어요. 도망 댕겼어요. 그러다가 한 두 서라다 흘렸죠. 그러다가 이제 좀 한가해져 갖고 이제 나타났지 보시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잡으러 왔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영암으로 집으로요. 아니 영암 이제 그내 직장으로요. 아 진짜. 네. 그 동비 그 수센터에 있었는데 잡혀가가지고 나는 이제 그 영암도 잡혔어요. 영암서. 이제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여기 집으로 둘이 영암 광주로 온 거요. 광주로. 만약 우리가 그 어딘지 모르는데 야 지금 알고 보니까 그 바로 모공오라 그 지하실이가. 네. 혼자 그리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맞아 지하실 이제 지하실 들어가니까 방도 있고 조사실도 있고 방에다 물을 다 가두더라고요. 하나라도 불러내갖고 이제 조사를 받은데 유나티에 무기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이제 아침에 이제 오전에 이제 뭐냐면 이제 그가 상무대 유경사이더라고 있구나. 그리 가서 샤워를 하다가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이제 변호사로 이제 넘어갔죠. 네. 기억난 것은 우리가 그때 이제 가니까 뭐 이제 그 형사들이
부인들한테 인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되고 가는 곳이 이제 그 지하실에다 들어가. 계단을 쭉 좁더만 계단을 쭉 내려오면 이제 그가 조사실이 있고 의자도 이제 있고 막 몽도 있고 막 이제 시옷도 있고 이제 그거 이제 안 되면 이제 볼로 때리는 진짜 그러냐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혹시 그때 그 조사했던 수사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억나실까요 혹시? 아이고 기억 안 나죠. 어떻게 하더라고? 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기억이 안 나. 81년대 이제 3월 3일 날 그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식 때 특사로 이제 나왔죠. 김식 이후로 특사로 나오면서 괜히 그 동고를 동고 경기 이제 그 센터에 있으니까 이 이제 동생이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우려고 경기에 그런 거 이제 자주 와요 그러냐 그거는 놀러. 아 그때부터 알게 됐었어요 이제 어릴 때 그래갖고. 근데 왜 또 그것도 같이 또 만났어요 버스 안에서.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럼 거의 이제 그 80년 5월에 이제 5월은 끝났다고 봤는데 이제 말하자면 끌려가서 조사를 받으십니다. 숨겨놓기도 하셨나요? 이제 그래서 그랬었어요? 어디다 숨겨놨습니까? 집에 천장에다가 집에 천장에다가 방 천장에다가요. 그 이제 내리는 것을 조카가 봤어요. 아 청원 내리는 것은 형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아한테 받고 형님 경찰서에 아, 형님이 바로 이렇게 청을 경찰서 갖다 맞아 바친 셈이구만요. 그때 뭐 술탄 안 갖고 있어요? 혹시 양기국 선생님 술탄 도발을 어디다 드셨습니까? 제가 그 술탄은 받아냈고요. 받아가셨고. 네, 이제 그때 이제 잠바를 입었는데 이 잠바하고 같이 제가 이제 실탄을 한 100여 발 정도를 잠바하고 같이 들었어요. 여러분 잠바를 검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탄을 갖고 내 그 직장 있는데 그랬다가 이제 삼천나갖고 이제 그 먹거리도 만들고 아 실탄으로. 딱 해가지고 먹거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 경집해가지고 그 난간이는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어요. 아 버렸어요. 실탄 전부 다. 네, 저수지에다가 버렸죠. 그러니까 혹시 그 나중에 조사받을 때 그거 어떻게 그건 말 안 했죠. 말 안 해요? 지금도 그 저수지 있겠네요. 다 녹슬었게 됐지.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차명수 선생님 혹시 이제 두 분들하고 관계 부분도 추가해서 보완해서 해주실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38년 만에 한 4개월 전에 만나셨어요. 38년 만에 두 분이 만났고 지금 한 2, 3개월 됐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두 분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냐면 여자들만 트라우마가 많은 줄 알았더니 남자분들도 말을 못 꺼내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정말 남자분들은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이제 전주에 제가 이제 우리 있어서 친구를 오라고 그랬더니 친구 좀 얘기 좀 해봐라 잠깐 했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우리 그 지만원이나 모든 기록이 그러죠. 21일 전에 모든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 기록을 제가 보니까 그저 이제 21일 2시 이후 이제 확보를 했더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파서 특별히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쪽 남한 친구는 도망다니면서 밤에 살이 참 무서웠대요. 들짐승이.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고구마나 뭐 그런 걸 해먹고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도망다녔다는 생각을 딱 들을 때 지금 우리 그 빨치산 장기수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장기 선생님들이 그 말씀 하시거든요. 참 우리가 먹을 게 없어 그랬었다, 차 선생. 근데 이제 우리 5월을 겪었던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9월 1일 날 잡혔고 9월 1일 날 잡혀서 수갑을 채서 서가지고 하루인가 이틀을 또 경찰서에서 그렇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해명도 그러고 뭐 그래서 아주 그 기록이 중요하다 싶어서 재밌어요. 예. 이왕이 뭐 말씀 꺼내신 김에 본인의 그 오늘 집담의 주제가 오공 보안 부분인데요. 저는 어느 찌푸차에 제가 병원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찌푸차를 탔어요. 남자들 3명. 통합병원. 예, 남자들 3명. 어떤 분도 계셨지만은 실명 거론하지 않고요. 그랬는데 그 갈 때 나무가 참 많았다. 그곳을 가는데 제가 이렇게 밖을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숲이 길었어요. 이 숲이 길었던 거. 그리고 성병들도 꽤 많았고 계단이 한 20개, 30개에서 40개 굉장히 좁았다. 거기 굉장히 좁았는데 그렇죠. 이게 저는 거기서 무슨 생각 배가 고픈 것도 없는데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 저는 잠자는 게 소원이었을 거라서 물건 취급을 한다 그럴까? 그러니까는 그 군합발로 내가 막 그렇게 많이 막 밟혀보기를 처음일 거예요. 지하실에서. 예. 이제 떼다가 안 되니까 군합발로 무차게 밟는다는 거죠. 뭐 이제 밟아서 쓰러지면은 계속 이렇게 삐뜬다든가 잠을 잔다면 영원히 이 고통에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몰랐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때 뭐 여자 2명, 남자 3명 간첩을 잡았다고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답니다. 그분들이. 27일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오죠. 남자고 여자고.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여자들은 그쪽에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상무대로 움직여지는데 저는 사실 이거 내놓으면 이걸로 조사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저희들이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나갈 거고 사실대로는 얘기 내보낼 거고 강주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에게 배려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 하다가 이 상무대 이 보안대가 여기가 어디지? 어딘데 작년에 가서 못 찾는데 올해 찾았어요. 뒤에 문이 있더라고요. 철문이.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직각상 계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못 찾았는데 이번에 찾았어요.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분명히 들어갈 때 정문이 아닌 이렇게 좁은 데로 뒤에 내려가. 반사 쪽에서 올라가 들어가. 같은 건물인데요. 아니요. 간사가 아니에요. 저도 그 간사가 그 계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간사는 계단이 아니었고 보안대 정문의 뒤쪽 쇠문이 있어요. 그 쇠문을 열면요. 직각적으로 한 30개 정도 그래서 25개, 6개 그 정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저쪽 왼쪽으로 돌아가서. 예. 그래서 그걸 찾았고요. 제가 올해까지 강주 교도소 독방 제가 증거를 받았던 거. 저는 그 기록을 보니까 6번 독방을 3번 더 났던 것도. 오공 보안대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처음 시작한 발걸음 떼는 걸로 보고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세 분께 위로와 감사의 박수를 그리고 특별하게 그런 지난 아픈 기억을 스스로는 치유도 하고 이후에도 더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부탁드립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에는 성전 들어갔어요. 성전 시설에서 거기를 같이 했는데 공의가 없어가지고 버리고 맹거 폭도도 내려오니까
지적 강화는 그녀들 하나도 안 보여요. 가운데서 그 후로 나중에 들었던 임금 아니면 혹시 신분이 추정되는 어떤 그런 시죠? 뭔지 아세요? 네, 재밌어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해 주실 수도 있나요? 이후에 좀 이제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익적 요구는